최근 소니가 새로운 카메라를 계속해서 공개하면서 상당히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얼마 전 발표한 풀프레임 미러리스 바디인 알파1 카메라에 이어서 2월 23일에 시네마 라인 바디인 FX3 카메라가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오늘은 FX3 카메라의 바디 구성과 스펙, 그리고 가격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러닝버드입니다. 먼저 공개된 FX 카메라의 이미지를 보면서 바디 구성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소니의 공식 발표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FX3 카메라의 특징과 스펙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전면부를 같이 보실게요. 일단 외형은 일반적인 소니의 미러리스 바디와 유사하게 생겼는데요. 다만 회색 톤의 색상과 질감은 FX6나 FX9과 같은 시네마 라인과의 일관성을 유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촬영자를 기준으로 왼쪽 하단에 6번이라고 쓰인 커스텀 버튼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 밖에 특별한 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후면부를 볼게요. 우선 카메라 전원이 좌측 상단에 위치하고 있고 그 옆에 모드 버튼, 그리고 그 우측에 메뉴 버튼이 위치해 있습니다. 우측에 후면부 휠이 자리하고 있고요. 그 아래로 커스텀 버튼과 펑션 버튼, 조작 휠, 재생 버튼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뷰파인더가 아예 사라졌다는 점을 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액정은 알파7 S3 카메라에 적용된 스위블 액정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단부를 보시면 우선 다른 기기와 연결을 할 수 있는 멀티스레드 홀이 3개가 보이고요. 우측에 녹화 버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미러리스 바디의 후면부에 위치하고 있던 조이스틱이 상단으로 이동을 했고요. 커스텀 버튼이 3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우측 상단에 있는 휠을 활용해서 줌인 줌아웃이 가능해졌다는 점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바디 좌측면을 보시면 풀사이즈의 HDMI 단자가 위치하고 있고요. 마이크 및 이어폰 단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하단에는 USB-C 타입 단자와 USB 멀티 단자가 각각 위치하고 있고요. HDMI 단자 위쪽으로는 멀티스레드 홀이 하나 위치해서 역시 다른 장비들과의 연결에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디 우측면에는 듀얼 메모리 카드 슬롯이 위치하고 있고 다른 특이한 점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FX3 카메라의 특징과 스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소니 시네마 라인에 있는 S 시네톤 픽처 프로파일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어서 보다 뛰어난 필름 룩의 표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실 소니의 기본 컬러 사이언스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요. S시네톤은 특히 피부톤이 보다 자연스럽게 표현될 수 있도록 컬러 사이언스를 개선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특히 특별한 후보정 작업이 없이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색감이라서 편의성 또한 매우 좋아졌다고 합니다. S로고3와 S가뮤3 시네는 422의 10비트 올 인트라 포맷으로 다양한 촬영 정보들을 저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후보정 작업을 통해서 자유로운 색 표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5스탑 이상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같이 화면에 담아야 하는 상황에서 영부와 안부의 디테일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이면조사 풀프레임 이미지 센서가 적용이 되어서 저조도 환경에서도 좋은 노이즈 억제력과 고화질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FX3에 적용된 이미지 센서는 알파7 S3 카메라와 동일한 센서입니다. 그래서 저조도 환경에서 ISO를 높여서 사용하더라도 충분히 퀄리티가 있는 결과물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4K 120프레임 레이트 촬영이 가능해서 선명한 화질의 슬로우 모션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알파7 S3 카메라로 4K 120프레임 레이트 촬영을 할 때는 10% 정도의 화면 크롭이 있었는데 FX3 카메라에서는 크롭 없이 촬영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아마도 쿨링 시스템의 차이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FX3 카메라는 혼자서도 편리하게 촬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카메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카드와 배터리를 포함한 바디의 무게만 715g으로 FX6나 FX9과 같은 시네마 라인의 바디 중에서는 가장 컴팩트한 사이즈와 무게인데요. 거의 동일한 스펙의 미러리스 카메라인 알파7 S3보다도 작은 크기입니다. XLR 핸들이 기본 제공되기 때문에 로우 앵글 촬영도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하고요. 핸들에는 풀사이즈의 XLR TRS 콤보 커넥터가 2개 장착이 되어 있어서 별도의 외부 레코더가 없더라도 24비트 4채널의 오디오를 레코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디 자체에 다양한 장비들의 연결이 가능하도록 멀티스레드 홀드를 기본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알파7 S3 카메라를 사용할 때 필드 모니터나 사이드 핸들과 같은 장비들을 장착하기 위해서 별도의 스몰리그 케이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케이지가 아무리 가볍고 심플하게 나왔다고 해도 크기나 무게면에서 더 부담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FX3는 확장성을 확보하면서도 좀 더 가볍게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액티브 모드를 활용하면 강력한 떨림 보정 기능이 작동이 돼서 짐벌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흔들림 없는 핸드헬드 촬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이 기능을 사용하면 보정 기능이 적용이 되면서 화면에 약간의 크롭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소니의 소프트웨어는 보다 강화된 흔들림 보정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카메라의 메타데이터를 사용해서 후보정 작업에서 이미지 흔들림을 더 높은 정확도로 보정해준다고 하네요. 저 같은 경우 프리미어 프로의 기능만 사용해서 흔들림 보정을 하곤 하는데 이 소프트웨어도 한번 사용해봐야겠습니다. 혼자서 촬영을 하더라도 소니의 오토포커스 기능을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워낙 소니의 오토포커스 성능은 뛰어나기 때문에 사실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네요. 고속 하이브리드 오토포커스 시스템과 위상차 검출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센서의 넓은 영역을 커버해서 정확도를 더 높여주고 있다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높은 프레임 레이트의 촬영에서도 리얼타임 아이 오토포커스 기능이 작동하기 때문에 피사체의 정확한 초점 추적이 이루어진다고 하고요. 액정을 터치하는 것만으로도 원하는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고 추적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역시 알파7 S3 카메라에서도 지원하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초점이 이동하는 속도를 원하는 대로 세팅할 수 있어서 다양한 표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원하는 느낌의 영상에 따라서 다르게 세팅하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소니의 다양한 이마운트 렌즈군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다양한 화각대의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 역시 소니가 항상 강조하는 내용이죠. 한 손으로도 손쉽게 컨트롤이 가능하도록 인체공학적 디자인이 적용되었다고 하는데요. 카메라의 전면, 상단, 후면에 탄리 조명이 적용이 되어서
카메라가 현재 촬영 중인지 아닌지를 촬영자나 배우가 모두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α7S3 카메라에 적용되었던 스위블 액정이 동일하게 탑재가 되어서 다양한 각도에서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액티브 쿨링 시스템이 적용돼서 4K 60프레임 레이트의 촬영도 발열에 대한 이슈 없이 안정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α7S3 카메라와 가장 차이를 보이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카메라의 샤시와 외부 커버에 마그네슘 합금을 사용해서 견고함과 가벼운 무게를 동시에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촬영이 까다로운 다양한 환경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방진 방습 기능 역시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10비트 422 내부 레코딩이 가능한 듀얼 메모리 슬롯을 제공하고요. CF 익스프레스 타입 A 카드와 UHS-1, UHS-2 SD 카드를 모두 지원한다고 합니다. 특히 CF 익스프레스 타입 A 카드를 활용하면 데이터의 읽기와 쓰기 속도를 향상시킬 수가 있고요. 개인적으로 CF 익스프레스 타입 A 카드는 크기와 성능은 아주 우수하지만 역시 용량이 작고 가격이 비싸서 아직 범용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풀사이즈의 HDMI 포트를 제공해서 4K 16비트의 로우 출력을 지원하기 때문에 아토모스 닌자와 같은 외부 레코더와 연결해서 로우 레코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의 이미징 엣지 모바일이나 데스크탑 PC의 이미징 엣지 리모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원격으로 카메라를 제어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소니의 FX3 공식 발표 영상을 중심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영상에서 언급되지 않은 카메라의 특징 몇 가지를 추가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일반적으로 시네마 카메라에는 내장형 ND 필터가 적용이 되는데요. 이번 FX3 카메라에는 내장 ND 필터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ND 필터를 별도로 렌즈에 장착해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편의성 측면에서 약간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배터리의 경우는 α7S3 카메라나 α7 마크3 카메라와 같이 다양한 소니 카메라에 사용이 되고 있는 NPFZ100 배터리를 동일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하고요. α7S3 카메라에 적용되었던 터치 기반의 메뉴 시스템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다만 메뉴의 세부 구성 및 화면 구성에 일부 변경된 부분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소니 카메라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커스텀 버튼이 6개가 위치해 있어서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자유롭게 할당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FX3 카메라는 현재 아도라마 사이트에서 미국 달러 기준으로 3,898달러에 예약 구매를 받고 있는데요. 3,498달러였던 α7S3 카메라에 비해서 400달러 정도 높은 가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α7S3 카메라가 480만원 선에 판매 중인 것을 감안하면 대략 520만원 선에서 발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만 공식적인 가격 공개일을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공식 발표된 소니 FX3 시네마 라인 카메라의 특징과 스펙, 가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α7S3 카메라와 거의 동일한 스펙을 지니고 있지만 보다 컴팩트하고 좋은 확장성을 지니고 있으며 액티브 쿨링 시스템을 통해 발열 안정성을 더 높인 카메라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볍기 때문에 짐벌을 활용할 때에도 더 유리한 점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시네마 라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진보다는 영상 작업을 주로 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카메라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α7S3의 구매를 고민 중이셨던 분들은 FX3 카메라를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α7S3 카메라를 사용하고 계시던 분들은 약간 고민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스펙 면에서는 FX3 카메라가 크게 우월하다고 볼 수가 없기도 하고 얼마 전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α7S3 카메라에서도
SC네톤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FX3로 옮겨갈 정도까지는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편의성이나 안정성 측면에서는 분명히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알파7 S3 카메라를 처분하고 FX3로 옮겨가실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개인의 촬영 여건과 취향에 의해 좌우되는 부분이라 어느 것이 정답이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FX3 카메라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